48년을 함께한 금슬 좋은 부부. 하지만 아내가 치매에 걸린 순간 행복했던 가정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노숙인들 사이에서 찢겨진 옷과 멍투성이 몸으로 발견된 아내. 그 끔찍한 광경에 남편과 자녀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겠다던 남편, 사실은 이미 췌장암 말기 환자. 그는 아내의 한마디 말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끝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희생일까? 과연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비극은 아닐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살아온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박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아내 은덕 씨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주변에서도 저런 부부가 진짜 금슬 좋은 부부다라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은덕 씨가 65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냄비를 올려놓고 있는다거나 며느리 이름을 헷갈리는 정도였죠. 영수 씨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은덕 씨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은 시장에 나갔다가 3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울고 계시는데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때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진단에 영수 씨와 은덕 씨는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치매는 기억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상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임을 익히 알고 있는 영수 씨와 은덕 씨.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이보다 잔혹한 선고가 또 있을까요? 의사는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인지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고스톱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하지만 은덕 씨의 기억은 서서히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은덕 씨의 치매는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불과 2년 만에 중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건 일상이 됐고, 밤에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72세인 영수 씨는 더 이상 아파트 관리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다니던 아파트 경비 일을 그만두고 24시간 아내 곁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주변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영수 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저러다가 영수 씨가 먼저 쓰러지겠어. 하지만 영수 씨는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버텼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어느 새벽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영수 씨가 잠깐 의자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 은덕 씨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침에 깨어보니 아내가 없더라고요. 영수 씨는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네 방송으로 찾는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저녁 드디어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장소와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하상가 구석진 곳에서 노숙인들 사이에 앉아 있는 은덕 씨를 발견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은덕 씨의 상태였습니다. 얇은 잠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고 신발은 한 짝만 신고 있었죠. 그 추운 겨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덕 씨는 끝내 그 시간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은덕 씨는 밤만 되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싫어, 나가지 마, 무서워. 이런 말을 계속 중얼거렸어요. 영수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한순간도 혼자 둘 수 없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 거죠. 화장실을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씻을 때도 문을 열어두고 지켜봤어요. 자신이 먼저 잠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은덕 씨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전문 간병사를 오후에는 써야 했는데 하루에 지출되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치매 치료비,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한 달 단위로 큰 돈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삼남매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식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상태로 봐서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차라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막내딸인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제 마음도 편하지 않지만 남편이 반대해요.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우리 집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해요. 48년을 함께 산 아내, 그리고 자신의 핏줄인 자식들.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도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영수 씨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두 핑계만 댄다. 은덕이라도 좋은 곳에서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리고 영수 씨가 내린 결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집을 팔아서 은덕 씨를 최고급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을 말이에요. 나는 고시원에서라도 살겠다. 은덕이만 좋은 곳에서 돌봄을 받으면 된다. 이게 영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럼 대안이 뭐냐고 물으니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시설이 좋다고 소문난 행복한 노후 요양원에 은덕 씨를 모셨습니다. 월 비용만 300만 원이었지만 영수 씨는 돈 아끼느라 아내 고생시킬 수는 없다며 최고급 시설을 선택했어요. 영수 씨는 정말로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72세 노인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영수 씨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의 요양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고 산책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트로트도 틀어주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과 다투다가 다치셔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영수 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치매 어르신들끼리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서로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월 300만 원이나 내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CCTV 확인을 요구했는데 요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영수 씨는 그때부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영수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아내가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CCTV도 못 보여준다고? 그럼 경찰 불러서 확인하겠다. 결국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치매 환자가 아내를 때린 게 아니라 아내가 혼자 화장실에서 넘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직원들은 모두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거죠. 더 가관인 건 아내가 쓰러진 후에도 20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만약 더 늦게 발견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순간 영수 씨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게 월 300만 원짜리 서비스냐? 내 아내가 죽을 뻔했는데?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덕 씨를 즉시 퇴소시키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미 집은 팔았고 고시원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영수 씨는 동네 지인에게 사정해서 작은 방 하나를 빌려서 은덕 씨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남의 집 방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는 그래도 은덕이가 내 옆에 있는 게 낫다며 견뎌냈어요. 그때부터 영수 씨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제목은 은덕이와 함께한 마지막 30일이었어요. 나중에 발견된 그 일기의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일차 은덕이가 오늘 내 이름을 불렀다. 3일 만이다. 너무 기뻤다. 5일차 은덕이가 밥을 많이 먹었다. 입맛이 돌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10일차 오늘은 함께 웃었다. 언제 이런 날이 또 올까 행복했다. 15일차 은덕이가 고마워라고 했다. 눈물이 났다.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맙다니. 21차 몸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은덕이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다. 25일차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하지만 은덕이가 더 중요하다. 30일차 내일이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은덕아,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만나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영수 씨의 일기를 읽던 막내딸 미영 씨가 발견한 건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일기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항암 치료 받고 와서 토했지만 은덕이한테는 들키지 않았다. 몸이 너무 아프지만 은덕이를 혼자 둘 수는 없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그 시간이 다 됐나? 하지만 은덕이보다 먼저 갈 수는 없다. 사실 영수 씨도 6개월 전부터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치매에 걸린 아내까지 돌보고 있었던 거죠.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나요?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영수 씨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토하고 몸이 아파도 은덕 씨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컨디션이 좋네 산책이나 갈까? 하며 밝게 웃어 보였죠.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다. 어차피 나보다 은덕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먼저 가면 은덕이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은덕이와 조용히 가고 싶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안 삼남매는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계세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이 진짜로 걱정했다면 진작에 알았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희들은 관심도 없었잖아. 48년을 함께 산 아내를 혼자 돌보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왜 몰랐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눈치챘을 거다. 자식들은 그제야 후회했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후 영수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을까요? 하지만 영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덕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은덕아, 미안해 약속했는데 먼저 가게 됐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이게 영수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장례식 날 치매에 걸린 은덕 씨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물었습니다. 영수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영수 밥 차려야 하는데. 배고플 텐데. 우리 영수가 어디 갔길래 이렇게 안 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식들은 그제야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수 씨가 남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들아, 부모는 죽어서도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회는 너희 몫이다. 언젠가 너희도 늙고 병들 텐데 그때 너희 자식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그게 걱정이다. 48년을 함께 산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은덕아. 다음 생에는 끝까지 함께하자. 현재 은덕 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미영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알아보지 못해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영수가 언제 오나? 오늘도 안 왔네. 영수야.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오늘도 은덕 씨는 영수 씨를 방문 너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은 약 9.25%이고 환자 수를 추산하면 적어도 9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결국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처럼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영수 씨와 은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씁쓸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 은퇴자의 고독. 김 씨는 직장 시절 활달한 성격에 늘 사람이 많았지만 퇴직 후 연락 끊기며 친구도 동료도 사라집니다. 사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만의 공간인 조그마한 방에서 은둔형의 토리, 즉 히키코모리가 됩니다. 가족조차 외면한 가운데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며칠 후에야 발견된 이야기. 모든 은퇴자들의 고민인 고독에 대한 사연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